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죠. 그런데 역시나 그죠. 최근에 그 흐름이 다 똑같죠.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근데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거는 그죠. 공모주 도박판. 그 공모주 도박판 참 그죠. 왜 그럴까요? 정말 한심하죠. 오늘도 보면 그죠. 라메디텍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라메디텍. 얘는 그 레이저, 그러니까 어떤 그 피부 레이저 치료기. 근데 그것도 보면 그냥 막 그죠. 좀 허접. 왜? 뭐 제가 뭐 써본 건 아니죠. 써보기는 안 했지만 왜 허접하다 생각하느냐? 연간 판매, 그죠? 매출액이 한 20매덕인데, 20매덕 팔렸으면 별볼 없죠? 얘는요, 어차피 공모주 도박판은 항상 똑같이, 그죠? 진행이 되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죠. 항상 공모주 사기치는 거는 뻔한 수법 쓰죠. 시초가에 높이 떼어요. 그리고 다 팔아버려요. 나머지는 개인들 난타전. 오늘도 보면 시가가 플러스 212% 띄웠어요. 그리고 고가가 한 250%. 저가가 마이너스 한 44%.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4%. 그러면 종가는 한 50% 정도 오르고 끝났거든요. 물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시외에 또 급락. 개인들이 다 사고 기관, 외인 팔고 항상 똑같은 스토리죠. 그죠?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이래 맨날 당할까요? 시가에서 잠시 그죠? 반짝반짝 하면서 250%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급락했어요. 그 말은요. 다 물렸다는 거죠. 오늘 한 3천 몇백만 주니까 거진 1조 정도의 자금이 몰렸어요. 그 말은 뭐죠? 개인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져서 난타전 펼치고 놀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침에 그죠? 이 어떤 이론적인 수치를 대하면 아침에 시초가에서 딱 잡아서 212%에 잡아서 250%에 가장 완벽하게 팔한 사람이 30 몇 프로 먹고 그 외에는 돈 다 잃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250%에 잡은 사람은 종가에 50%에 끝났는데 시외에 또 빠지고 내일 빠질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반복이죠. 그죠? 왜 이래 한심한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째는요. 개인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욕심에 욕심. 여기에서 돈 끌고 여기서 돈 끌고 여기서 돈 끌고 본전 생각에 그냥 도박판에 뛰든 불나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한심하죠. 계속 먹히니까 기관들은 맨날 그저 똑같이 도박판밖에 안 해요.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도박판이 안 끝나면, 그죠? 계속 장은 이래 흘러가요. 내일은 스펙주 있을 것이고, 요즘은 스펙주도 그죠? 200%, 300% 띄워버려요. 내일은 어찌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요일 또 등록되죠. 요즘 신규 등록 아니면 공모주 계속 반복해요. 왜? 기관 입장에서는 살판 난 거죠. 물만 난 고기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웬만한 물건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등록시켜가지고 뻥뜨기 해 먹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 라메디텍, 얘도 보면요. 그죠? 오늘 뭐, 마지막에 그 시총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죠? 확인을 안 했는데, 4만원, 5만원, 종가 한 2만 4천 몇백 원 끝났어요.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보면요. 한 20매덕. 작년 매출액이 20매덕. 무슨 그죠? 돼지고기 무슨 국밥집도 아니고 20매덕.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매출액이 20매덕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80억대. 네? 매출 20억 해가지고 마이너스 80억을 손해봤어요. 그리고 최근 3년치 보면 이익 난 게 하나도 없어. 3년 전에는요, 매출액이 한 10억도 안 돼요. 이런 거를 왜 등록시켜 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이 정권과 코스닥 협회도 썩었고, 그죠? 그 기관들도 완전히 이거는 어떤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기관도 뭐도 아니고 그냥 처음 야바이판을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토요일도 말씀드렸죠. 장이 이래 흘러가니까, 야, 너네들도 이래 해먹는데, 우리라고 못 해먹어? 지금 장이 그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왜? 내가 이런 뭔가 작전을 했다 해서 적발을 하면, 그 적발 당한 사람이 따지는 거죠. 야, 누구는 이런 거 등록해가지고 해놓고, 왜 우리는 잘못인데? 따지는 거죠. 지금 장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장이요, 이래 흘러가는 게 뭐 신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 저는 지금 장을 보는 게요, 어찌 보면 필요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뭐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보냐 하면요, 첫째는 과거에도 항상 주식시장이 끝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죠? 누가 봐도 주식시장이 멍멍이 판이죠. 엉망이에요. 서학개미들 다 떠나요. 코인 하러 떠나고, 서학개미 떠나고, 기관들은 공모주 장난이나 치고, 주식시장이 엉망이죠. 엉망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주식시장이 항상, 그죠? 코로나 유동성 시절에 피크를 찍고, 끝없이 빠지고,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요즘 웬만한 종목들 보면요, 얘가 이 가격이라고 혹시 무증한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넘쳐나요. 제 입장에서는, 와, 대체 얘를 얼마만큼 사야 되나? 막,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빠져도 좋아. 더 사면 되지. 내일은 모르겠는데, 1년 후를 내다보면, 와, 지금 사면 1년 후는 최소 50%, 100% 먹겠다. 이런 종목들이 막 넘쳐나요. 왜? 저같이 뭐 어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좋게 해석을 하면요, 예전 이제 과거 어떤 경험치를 되살리면 항상 주식시장이 어둡고 힘들고 엉망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죽은 애를 심폐소생해가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서 초급등주를 만들어요. 초급등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종목, 바이오를 불 붙일 때 보세요. 신라젠이나 이 쌍한 회사 티 나와가지고 끝없이 올라가죠. 옛날에 IT, 테란노의 전설, IT 시절, 그때는요, 왜 어떤 개인들이 하도 초창기에 코스닥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종목이 거래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코스닥 저게 뭐야? 관심도 없었어요. 주식을 사면요, 하루에 100주도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속출했어요. 코스닥 초창기에는. 그런데 정부에서 코스닥 살리기 위한 어떤 뭐 진작책 어떤 거 뭔가를 막 하면서 특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어중이 떠중이들, 그러니까 소위 약에서 컴퓨터 관련된 부품만 돼도 IT로 등록이 돼서 처음 코스닥 등록 다 했어요. 그 회사들이 테란노의 신화를 만들었고, 심지어는요, 그 키보드 만든 이런 회사가 제 기억으로 한 60배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보면 뭐 재벌집 손자인가 뭔가 송중기 나오는 거, 그 뭐죠? 재벌집 손자 아니에요? 제목. 아, 그게 제목 맞아요. 송중기 나오는 거. 아, 그 드라마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어떤 송중기가 미래를 예측하고
뭐 주식을 미리 사서. 과거를 아니까. 네.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얘가 막 얘가 급등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때는 보면 그때도 다음이 있었어요. 다음, 세롬, 그 다음에 웬만한 어떤 키보드, 뭐 CNI인가? 키보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키보드 만드는 회사는 가산전자다. 가산전자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걸 어떤 좋은 추억이 있냐면, 가산전자로 거진 한 열 몇 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열 몇 배를 먹었는데 좋다고 팔았는데 그게 그 이후로 한 60배 더 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주고 가는 종목을, 다 주고 가는 코스닥을 어떻게 살렸느냐? 역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로또라는 거 있죠. 로또 복권이란 거. 최초에 로또 복권이 나왔을 때 대중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는 뭐 주택 복권, 무슨 복권, 그 기존에 있는 복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로또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뉴스를 이래 보니까 로또를 1등이 안 나서 2월이 됐대요. 근데 그 2월이 또 2월이 몇 번 되다 보니까 1등 상금이 700억인가? 그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 1등 나온 사람은 해외 이민을 가야 되네. 아니면 누구한테 그거 해가지고 강도의 대상이 되네. 별별 이야기 다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로또가 대박이 그렇게 전 어떤 국민한테 광고를 때리면서 그 신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대박의 지금의 로또의 전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밑바탕이. 주식시장도 과거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항상 대박 종목이 나와요. 대박 종목이 나오는데 그 대박 종목이 온 정권가를 도배를 해요. 심지어 소문이 나다 보면 이제는 옆집 아줌마도 야, 뭐 대박 났다더라. 이래 만드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지금요, 공모주 도박판이나 이런 게 막 펼쳐져요. 그리고 그 공모주 도박판을 핑계로 삼아 지금 보면 그동안 1년, 2년, 3년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종목군들이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나마 좀 안전하 싶은 거는 어떤 오래된 자산주, 품절주,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속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주가를 눌러놨어. 그런데 그 회사의 가치는 누구보다 대주주가 가장 잘 알겠죠. 우리 회사 자산 가치는 4조인데 우리 시가총액은 2천억밖에 안 돼. 그러면 주가가 더블 나가지고 시가총액이 4천억 됐다 해서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팔겠어요? 지 회사 가치는 4조인데. 이런 식으로 세력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 주식은 절대 대주주도 못 팔고 이래 하면 될 거야. 그러면서 초급등주를 만들어요. 물론 제 상상이지만 정부 묵인하에 아니면 조금만 오르면 작전조사니 뭐니 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모든 사학개미들이 국장은 안 돼 하면서 끝없이 미국으로 간다 그랬죠.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에 액면 분할을 하니까 그 주간에 한 4일 만인가 5천억을 매수했어요.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결국은요, 이 정권가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은 어떤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수수료만 받아 챙겨 먹으면 돼.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수,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결국 엄청난 어떤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묵인해가면서 때로는 급등주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다시 심폐소생, 부활시킨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막 어렵다 힘들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죽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바닥에 뒹굴뒹굴 하는 종목들이 초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때 모두가 다 급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죠? 이유, 가치 급등시켜도 할 말 없는 종목.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 주식은 분명히 비싸다. 비싸다. 여기서 뭐 지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 국장은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죠. 국장은 안 돼, 안 돼. 그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소리는 뭐죠? 몇 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전부 바닥에서 최저가에 놀아요. 올해 주식 상승률 보면 전 세계가 다 하락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엉망으로, 그죠? 바닥에서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란 것도 따지고 보면 만들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외인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은 무지 싸요. 외인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은 비싸요. 미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요, 결국 뭐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지점.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겠죠.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심리 게임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는부터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차손가 주식의 하락, 이중고가 있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달러 빼고 모든 거는 다 오르는 거죠. 원화 가치도 상승. 그러면 한국 주식은 싼 가격에 사고 한차익도 없고,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생각은 어떤 그런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모주 도박판이다, 뭐다 안 좋은 것밖에 없어. 그죠? 더구나 금투시에 대기하고 있죠. 금투시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조금만 덩치 있는 거 중대형주는 금투시가 무서워. 조금만 오르면 계속 매물이 쏟아져.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어. 개인들 신용 중에 20조 넘었죠. 그러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 발발발 한다. 그거를 왜 받아줘? 절대 안 받아주죠. 가만히 놔두면 자멸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계속 뭐 2차 전지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이유도 물론 실적이 가장 우선이죠. 근데 그 실적 이전에 뭐 신용, 금투세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래 보면요,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아주 몇 년 동안 소외된 어떤 엄청난 자산주나 품질주 이런 쪽에서 큰 대박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초급등.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거죠. 그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세력이 만들면 돼요. 거기에서 그죠? 합법적인 거, 가장 이상적인 거, 좋은 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실물 자산의 가치는 다 올라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딱 하나만 떨어지죠. 화폐. 화폐만 떨어진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만. 그러면 그동안 땅이나 뭔가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환경에 맞춰서 또 급등주가 나온다. 근데 지금 모두가 국장 안 돼 할 때 저는 반대로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또 기회가 온다.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이란 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보면, 그죠? 결국은 공모주 도박판이고 외인들이 그런 말 파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 한 1,400억, 코스닥은 그냥 방치 수준. 기관도 코스피 한 1,300억대 팔고, 코스닥 한 600억 팔고.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결국 오늘 하루는 뭐냐면요, 그냥 공모주 도박판이었어요. 라메디텍, 얘 하나가 1조 정도를 그냥 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블랙홀,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별거 없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두 번 일하고 결국은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공모주 도박판도 결국 끝이 나겠죠. 왜? 이 정신 나간 개미들 돈 다 잃고 나면요, 더 이상 도박판에 뛰어들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이런 사람들만 남고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그냥 막 수준 이하의 개미들 그냥 공모주 도박만 끝없이 돌아다니다 나중에 그냥 오링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면 그때는 진짜 좋은 주식들이 그죠? 개인들이 도박 자금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겨워서 팔고 도박 자금 한다고 팔고 이래서 팔고 저래서 팔고 그러다 보면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막 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그런 주식은 세력들의 누군가의 타겟이 되고 결국은 시간 지나면요 그런 주식은 전부 급등이 나요.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을 보고 호실적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들을 쭉 분기 보고서를 봐요. 조사를 해요. 그리고 왜 실적이 나왔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될 것 같아.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왜 2분기도 좋아지고 지속될 것 같냐? 그죠? 간단하잖아요. 수주 잔고 보면 되니까. 매출이나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됐지만 내가 지금 짜장면을 팔지는 않았지만 금방 전화 받았어요. 오후에 짜장면 100그릇, 탕수육, 10,000그릇 갖다 달라고 주문 온 거죠. 그러면 와, 이 정도 주문을 받아놨네? 이 짜장면 가게는 무조건 돈 버는 거야. 뻔하잖아요. 지금 보면요. 바닥에서 끝없이 떨어져. 왜? 개인들이 쭉 팔고, 기관들 관심 없고, 외인들은 조금 샀다 프로그램 매수 장난에 치고 있고, 그럼 개인들은 계속 쭉 팔아. 지겨웠어. 근데 그런 회사들 신저가 찍고 막 찍고 있는데 보면요. 제 입장에서 보면 1분기 실적도 좋은데 수주 잔고도 넘쳐나.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이래 물어보면 어떤 추세적으로 한 1, 2년은 좋아질 것 같다. 이 업종이 지금 약간 턴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지.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계속 쭉 파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최저가에 사겠다는 생각만 없으면 돼. 내 계산으로는 10,000원 주고도 안 아까운데 지금 한 6,000원이에요. 근데 개인은 지겹다고 팔고 있어. 그러면요. 매일같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0% 매수 주면 그냥 뚜루룩 넣어놨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오늘 몇 주 죽고 내일 되면 또 똑같이 주문이 오면 또 몇 주 체결되고 그러면서 따박 모으는 거죠. 왜? 아무리 계산해봐도 실적이고 뭐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1년 후에는 요거 한 2배, 3배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겠어. 누가 팔 줄 모르니까. 근데 1년 후를 예상해보면 이런 주식을 겁을 내고 안 사. 그죠? 그럼 주식 못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이 저한테는, 그동안은요, 한동안은 제가 계속 현금 비축해라 노래를 불렀죠. 지금은 현금 소진시키고 있어요. 왜? 이 정도 가격에서 주식 못 사면, 야, 나는 그 간도 아니야. 이 정도에서 못 사면, 그냥 그동안 주식 뭐 했어?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겁내면, 그거는 이제까지 주식 헛한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사모으면 돼. 오늘 특징적인 거 보면 한가가 하나 나왔어요.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얘가 한가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얘가 왜 뜬금없이 왜 갔지? 물론, 매매를 안 한 종목이라서 모르니까, 유상증자 때렸나? 이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가를 갔는데 한가 갈 이유가 없대. 회사에서도 왜 간지 모르겠다. 그 재무구조를 봤어요. 재무구조를 보니까 갈만하네. 다 필요 없어. 재무구조 딱 보니까 이런 게 한가 안 가면 누가 가? 갈만하네. 아니면 틀림없이 얘들 유상증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뽀록 났을 거야.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에서 그죠? 준비를 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들어가. 그러면 금융감독에서 막 이래 검토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설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알았다. 그래서 한가 집어 던졌다. 그런데 유상증자 발표 전에 한가 가버리니까 회사에서 당황해가지고, 그죠? 이런 스토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쨌든 재무구조 딱 보면, 에이구, 이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식이란 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 시외, 그죠? 우리손 FNG 상한가 갔죠?
그거 왜 갔다 그랬죠? 그 유럽에서 그 관세 중국 그, 그러니까 그게 저게 그거잖아요. 캔 삼겹살.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케이푸드하고 엮였어요. 예. 저도 그 우리선 FNG 그 설명드렸을 때, 캔 삼겹살. 내 생각에는 느끼할 것 같은데, 이게 팔려? 근데 어쨌든 외국의 어떤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쟤를 갖고 막 케이푸드 해가지고 한국의 삼겹살로 짜고,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살 먹는다 그랬죠. 목살 먹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안 먹는 삼겹살을 우리는 싸게 사와서 먹는데, 케이푸드가 막 알려지면서 얘네들도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막 불판에 구웠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삼겹살 값이 서울은 1인분에 2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인분이 200g이었는데 지금 150g으로 줄어들고,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2만 원 신고가 돌파하고. 그래서 이 K푸드가 전 세계로 이래 알려주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삼겹살 비싸게 먹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선 FNG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시외에. 결국 뭐냐?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결론은 주식은요, 싸다 싶으면 사놓고 비싸다 싶으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싼데도 못 사. 왜? 더 떨어질까봐. 아주 비싼데 왜 사요? 계속 오를 것 같았어. 결국은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사람의 심리.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테마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그 새로운 테마도 개인들이 잘 안 보는 거, 관심이 없었던 거, 그런 쪽에서 급등주가 막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죽어 있는 장의 심폐소생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어, 짜증나, 안 봐. 모두가 체념하고 있어요. 재미없다고. 국장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땡큐.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죠?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우리 팀원들, 그죠? 네. 전부 그 테마 하나씩 정해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있죠. 네. 김 PD님은 무슨 테마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e스포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e스포츠를 김 PD님 해요? 네, 제가 해요. 그거는 좀 특이사항 찾은 거 있어요? 페이커가 치킨 광고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혁이 오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킨 치맥을 엄청 마시고 뜯고 해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그게 답니까?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작년인가? 그때 롤드컵. 저도 알아요. 롤드컵 열릴 때, 부산 백스코, 제가 했을 때, 큰 애가. 아들들이 있으면. 예. 맞아요. 아주 구하기 힘든 표를 구해가지고 그걸 보러 간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어떤 그런 거라서 모든 거를 초월한다. 어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어떤 e스포츠, 저기는 모든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서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는데, 어떤 연식을 이래 봤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안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한테 어떤 주식쟁이들 이래 물어보면 약간 극명하게 돼요. 빈살만 하면 네옴시티, 빈살만 하면 e스포츠. 그 차이. 빈살만이 네옴시티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게 어찌 보면 e스포츠 맞거든요. 저도 저 부분은 좀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급등주가 하나. 그건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 좀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또 종목을 좀 추려보고
그렇죠. 저희는 이래 어떤 제 혼자서 모는 걸 다 못하니까 팀을 나눠서 각각의 어떤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종목을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에 집중하지 뭐 하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죠? 뭐 주식 우리가 그 어떤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그죠? 나무늘보가 아주 초슬로비대로 팍 이래 걸어가는데 이 털 하나하나 막 미세한 움직이기까지 확 포착해가 물론 그리 찍으려면 찍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왜 해? 시간 낭비죠. 할 일 없죠. 저는 다큐멘터리 그죠? 진행자가 아니고 이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꼭 그죠? 하질이 어짜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 뭔가가 이가 조금 해가지고 제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틀리다. 방장 너의 생각은 이런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저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비 이런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무시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죠? 뭔가가 불만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지 비겁하게 닉네임 자꾸 바꿔가면서 딴지 걸고 그죠? 그냥 무슨 10대 애들도 아니고 어떤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 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안 봤으면 좋겠어. 10개를 이야기해주고 급등 종목을 말해주고 싶어도 너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안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그죠? 우리 실제 우리가 변두리 유튜버 되면 되게 영세해요. 우리가 모여서 엉덩이 한번 들썩해도 돈이고 그죠? 모든 게 경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는데, 그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악플이나 달고, 그러면 같이 있는 팀원들이, 그죠? 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제발, 요거, 구독, 그거 취소해달라고. 그죠? 어떤 주식을 이래 하다 보면요. 제 생각에 100% 맞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경력은 앞서지만 이 팀원들의 생각, 의견을 존중하고 이 팀원들이 뭔가를 조사를 해서 갖고 오면 같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앞전에 저번 주인가 했을 때 김 PD님이 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애들이 롤 하는 거는 많이 봐도 제가 실제 어떤 그 게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옆에 구경만 했지. 근데 김 PD님이 롤을 한다니까 와 이게 뭔 일인고 싶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e스포츠가 날짜가 임박하고 하니까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애들한테 요즘 조금 자문을 구해보고 애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러면 종목을 또 찾아내기가 좀 자유롭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종목도 찾고 하면 그때 또 영상을 찍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수요일 날 또 공모주 대기 내일 아마 스펙준가 한개인가 미래에셋 5인가 6인가 또 하나 등록되고.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기에는 쇼핑. 그동안 그죠? 제가 맨날 현금 없으면 죽는 거라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노래를 불렀죠. 근데 지금은요. 반대예요, 반대. 지금은 그동안 아껴도 현금을 소진해야 돼요.
소진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샀는데 떨어졌다?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100주를 한 방에 100주를 샀으면 지금은 10주씩 10번 쪼개서 사야 돼요. 왜? 그게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개인들은 도박판에 빠져가 매일같이 좋은 주식을 막 집어 던지니까 그거 야금야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벌을 쪼개서 사면 평당 관리가 돼요. 그죠? 내가 100주를 10번 나눠서 사겠다 생각하고 조금 사다 보니까 50주만 샀어요. 근데 얘가 쭉 급등해요. 그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요. 또 옮겨가면 돼요. 왜? 지금 좋은 종목이 바닥에 널린 거는 넘쳐나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현금, 키핑. 지금은 용기를 내서 주식 사러 갑시다. 이거 1년만 지나면 전부 50%, 100%다 올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 번 쪼개서 분할 매수. 한 방에 100주. 나는 습관적으로 한 번에 100주씩 샀다면 한 번에 10주씩. 오늘 10주, 내일 10주, 내일 10주.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면 평당 관리도 되고 결국 시간 지나면요. 이게 다 돈이었다는 거 알게 돼요. 지금은요. 찬스, 기회. 아주 좋은 기회예요. 돈 버는 기회. 제 눈에는 온데 지금 돈이 굴러다녀. 어느 놈을 먼저 주어야 확률이 더 빨라질까, 높을까? 딱 그 정도? 70%는 가치를 생각해서 절대 저평가된 거, 그런 것들 골라서 야금야금 사모으고, 한 30%는 지금 현재 테마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덜 심심하니까. 그래서 약간 손맛도 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 그죠? 우리 손 FNG도, 그죠? 뭐 걸려드니까 시외 상가 가고. 그러면 오늘 뭐 한 500만 주 잔량 쌓였으니까 내일은 뭐 시초가 최소 10% 이상 뜨겠죠.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단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고 막 비싼 거 사면 안 되겠죠.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빚 맞아도 번전. 딱 걸려들고 테마로 편성되면 급등. 그런 것들을 쭉 찾아내는 거죠. 그게 생각의 차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 네. 그죠? 그리고 가면 이 방송 끝나고 또 우리는 테마 종목 찾는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예. 수고했습니다.